자, 저번주 해외 증시부터 좀 볼게요. 저번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증시를 잠깐 살펴보고 가자 그런다면,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방송하면서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방향성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덕분에 다우와 나스닥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2.13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2.56% 상승이 나왔고, 이 시간 열리고 있는 S&P 500 선물지수도 0.22로 상승폭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지수도 0.34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올라갔던 표면적인 이유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고용동향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임금 자체도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모습으로 나왔고, 고용 실적도 좋은 모습이 나왔고, 덕분에 그러한 모습들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 해서 다우와 나스닥이 올라간 모습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고용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갔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여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무언가를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인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지금 뭘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금리 인상이란 카드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월, 3월, 5월 FOMC 회의 한 3번 정도 베이비 스텝으로 3번의 FOMC 활동한 거의 한 1% 정도만 더 금리 올리게 되면 올부터는 금리 동결로 돌아가겠죠. 인하는 없을 거고 동결로 들어갈 건데,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구간은 지났다, 이제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로 좀 돌아볼게요. 국내 증시도 여전히 코스닥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 그런다면 이 라인이죠. 결국에는 지금 이 라인에서 계속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올라갈 거라 봐요. 700선은 오늘 회복을 해주려는지 모습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 여기가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지수가 계속 오른다 그래서 용재형 이제 저점은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계속 지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의견은 아직 아니라고 봐요. 이제 시장이 패턴이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가 언젠가는 한번 올라갔다 꺾인단 말이에요. 꺾이고 나서 다음 저점을 만들어주는데, 이 저점 구간이 전 저점 구간보다 위에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같은 선상에 취하게 되느냐, 아니면 아래로 하락이 되느냐, 이 세 가지 패턴을 확인을 하고 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저점이 여기서 형성이 된다? 그런다면 슬슬 담아봐도 될 시점. 그래서 지수 고점을 750으로 두고 이 안에 박스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예측하에 움직이는 전략이 있고요. 전 저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전 저점가에서도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매수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일단은 홀딩을 하고 지수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지수가 깨진다 그런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시 최대한 현금화를 다시 시켜야 된다 라는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성급하게 단순히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현금 확보를 일단 해놓고 최대한 매매 자체를 적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죠. 근데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한 날로부터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히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실적이 삼성전자가 이 밑에서 여기까지 지금 하락을 할 동안 96,800원 찍어서 여기까지 밀릴 동안 실적 발표를 몇 번 했는데, 여기서도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는 이번이 근 1, 2년 사이에 가장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실적이 전혀 먹히지 않는 장세가 된다는 거예요. 하락장일 때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종목들이 안 들어갑니다. 안 움직여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실적보다도 더 중요시 보는 게 결국은 가격이라는 건데, 하락장일 때는 가격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횡보장과 박스에서는 실적이 우선시 되는 장세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장이 박스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가격적인 거, 물론 가격적인 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가격보다는 실적에 더 중심을 두고 실적 중심의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 실적 중심이 언제 나오나요? 결국은 3월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3월달에 이제 2월, 3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종목들이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저께 장중 8%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테슬라가 장중 마이너스 8%까지 밀렸었는데 시장이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 올라와주면서 3%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증시 자체도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거, 이걸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오늘은 어찌됐건 미증시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신규 종목을 매수해서 따라 들어가는 매매보다는 기존에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그리고 정리할 건 정리를 좀 하자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